예, 드디어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차 전직원 대상 노무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행사 진행을 맡은 인사노무팀장 박희범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특강은 노무법인 휴머스 김영택 대표 노무사님을 모시고 첫 번째 노무 관련 특강인 점을 고려해서 너무 딱딱하거나 무겁지 않으면서도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필수 노무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일 강사이신 김영택 노무사님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노무사님은 네이버,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삼성 SDI, M&A 등의 노사 협상을 총괄하시는 등 노사관계와 관련한 탁월한 역량과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가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사, 매일경제교육센터 노동법 노사관계 전문강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인사노무팀에서 업계에 떠도는 풍문을 수소문해 본 결과 강사님께서 강사의 신이라고 불리신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런 바쁘신 와중에도 먼 길까지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김영택 노무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휴머스의 김영택 노무사입니다. 저 얼굴 약간 빨개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저도 옆에 듣고 처음 알았고요. 그런 김영택입니다. 아마 제가 강의하면서 좀 더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지도 제가 계속 눈빛을 마주치면서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이 맥북을 가지고 다니고 교재가 일반적인 PPT를 제가 쓰질 않다 보니까 맥북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열에 하나 정도는 아니고요. 한 50에 한 그룹인데 딱 마침 그렇게 돼버렸네요. 근데 제가 조금 안심하고 있는 건 그렇게 맥북이 연결 안 된 강의장에서 훨씬 제가 강의를 잘했다라는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제 PDF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가운데 좀 지루하실 시간이시잖아요. 오후 2시라는 게 아무래도 좀 지루하실 시간이라서 중간중간 동영상 이렇게 좀 많이 넣어놨었거든요. 그건 제가 직접 액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려야 될 거는요.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우선 제가 강의가 조금 늦어진 점이 있는데 우선 강의 연결도 그랬지만 우선 이사장님께서 우리 전력거래소 사업에 대한 얘기들 너무 잘 해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되게 인상을 많이 이렇게 깊게 받았던 거는 우리 전력거래소 구성원들께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자문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직전에너지, 나래에너지, 파주에너지, 그래서 SKENS를 제가 지금 한 15년 정도 자문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런 회사 말고 정유회사들도 제가 좀 강의하고 있어서 그 회사들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반쪽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온전히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제가 뭘 가르쳐 드리러 왔다가 이렇게 잔뜩 배우고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제가 또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쌤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잘 안 넘어갈 땐 제가 직접 가서 넘기고 올게요. 되네요. 이제 정확히 됩니다. 제가 이 화면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제 사진이 너무 크네요. 저 어떻게 강사 소개를 하는 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혹시 교육업체에서 저한테 보내주시던데 혹시 제 사진이 포스터로 이렇게 나붙고 그러진 않았죠? 안 보셨나요? 제가 이제 제 사진을 이렇게 특강 강사 그래서 이렇게 붙여 놓으셨길래 사진은 빼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 당연히 빼주셔서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곧 이렇게 실물을 보시게 될 거라 사진하고 안 닮았는데요. 강의가 신뢰가 없어 보여요. 이러실까봐 제 얼굴과 가장 비슷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뭐 제가 제 경력을 아까 워낙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SK텔레콤에서 제가 업역으로는 24년차 노무사고요. 분위기 이상하네요. 보통 이런 우와 뭐 그렇게 안 보여요 이런 뜻인데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눈빛으로 강의에 힘이 없어 못할 것 같긴 한데 힘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24년차 노무사고요. 그다음 주로 이제 맡아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회사가 SK텔레콤, 네이버, 그다음 SK 여러 이제 하이닉스, 뭐 SK 에너지, SK 가스 ENS, 뭐 롯데케미칼 이런 회사들 10년 이상 자문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문을 하면서 여러 얘기들도 좀 드리지만 오늘 강의와 관련한 제 소개는 아마 이게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2018년부터 한국방송대에서 노동법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추석 전주도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데 이렇게 노동법 강의, 근로기준법 강의하면 70대 할머니부터 20대 청년까지 다 들으시거든요. 수업 태도 제일 좋으신 분이 70대 할머니들. 맨 앞에서 제가 농담하면 그것도 다 그 오나미 153 볼펜으로 다 받아 적으세요. 그분들께서 이렇게 받아 적으시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렵지 않다. 그런 얘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K그룹의 HR 초급자들, 완전 생초보들, 뭐 공대 졸업해서 HR 처음 해봐요. 이런 분들도 오늘 우리 들려드릴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해요. 매일경제 교육센터에서 중소기업 CEO들 대상으로 해서 한 10년 이상 하고 있고요. 제가 약간 힘이 빠지는 게 점점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2016년도에 SK 저기 대동연구단지 갔었는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 외국분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인도분이신데 이분이 한국말 연습하러 오셨나 싶어서 그냥 강의를 다 끝냈어요. 다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너무 재밌어요 그러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찬사였다. 강의할게요. 자, 강의 한번 하면은요 제가 직접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오늘 정도의 날씨는 복장이 이러면 될 것 같아서 오긴 했는데 사실 덥기도 하고요. 그다음 역동적인 강의란 건 원래 이렇게 그죠? 옷 벗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양해가 된다면 좀 벗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동법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 저 노동법 초짜예요. 노동법에 니은자 정도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정도, 아르바이트 할 때 아니면 대학교에서 생활법률 수준에서 노동법을 들어봤던 게 전부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늘 노동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통 제가 먼저 딱 띄워드리는 게요. 이런 동영상이 이제 원래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할게요. 어떤 동영상인지 혹시 아시나요? 알바천국, 그죠? 2015년에 헬이라는 친구가, 걸그룹 헬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500만 알바 여러분,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이런 시급.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던 광고 있죠. 기억나시죠? 거의 한 10년 돼 가고요. 여기 뭐 10년 전의 기억들은 다 나시잖아요, 그죠? 얼굴이 다 그렇게 보여요. 한 10년 전의 기억을 다 온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저희 집 큰애가 되게 어릴 때 그냥 그 광고가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런 시급,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노동법이라는 걸 우리가 새로 쓰게 된다면, 아니면 노동법의 역사를 한번 정리한다 그러면 2015년에 이 해리가 했던 광고, 이게 우리나라의 노동법의 역사를 바꾼 정도가 아니고요. 아마 한국의 정책을 바꾼 정도에 기여를 했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2015년에 해리가 얘기했던 최저임금 5,580원 이런 시급이라고 했던 거는요, 그 당시는 500만 알바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10년도 안 된 지금은 500만 알바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5천만 국민의 관심사죠. 저도요 2015년 이전에 최저임금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는 최저임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끔 이런 강의장에서 혹시 올해 2024년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예전엔 다 시선을 멀리 돌리셨는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얼굴 맞대면서 언제든 답할 준비가 돼 있어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9천 얼마 아니에요? 그죠? 10,000원 조금 안 되는 건가?
이 정도는 얼추 비슷하게 맞춰서 얘기하세요.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는 게 그냥 원래는 500만 알바 정도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그냥 국민의 문제, 그러면서 점점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와, 노동법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라는 것까지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모르셨네요. 예. 뭐 9,860원이라는 거 자칫 헷갈려요. 9,860원이라고도 기억해 놓고요. 제가 금방 헷갈리게 해드릴게요. 9,760원, 9,350원, 9,260원.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라고요? 오, 예, 좋네요. 이런 집중도와 텐션이 좋을 것 같아요. 자, 9,860원이에요. 자, 그래서 500만 알바 여러분이라는 광고가 나오고 나서 저도 예, 우리 한국의 관심사,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관심사가 되게 커지면서 예, 제 주변에도 묘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992년도에 졸업했어요. 예, 좋아요. 이런 분이 계속 적응해 볼게요. 예, 92년도에 졸업하고 이제 한 30년 좀 넘어가다 보니까 연락이 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가 있는데 가끔 이제 전화가 와요. 어디 이렇게 수소문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전화 이렇게 하면 야, 영태가 기억나나? 내가 누군데 희미하게 기억이 나요.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네. 이 친구는 저하고 늘 수업 땡땡이 갔던 친구거든요. 근데 학교에 미련이 남았는지 지금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행정실장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요. 전화 와서. 영태가 우리 같은 학교에도 노동법이 적용이 되니? 라고 물어요. 적용돼. 야, 우리 같은 학교도? 적용돼. 방과후 선생님, 학교 보안관, 영양사, 조리사 이런 분들 다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돼. 그래? 그럼 퇴직금도 줘야 되겠네? 그럼 줘야지. 알았어. 그렇구나요. 뭐 어떤 친구, 늘 주말이면 교회 가 있던 친구는 지금 목사님이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우리 같은 교회도 노동법이 적용이 되냐? 적용돼. 우리가? 야, 너희 그 부설 유치원 있잖아. 부설 유치원은 다 근로기준법 적용이야. 그러네. 알았어. 그래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예, 맨 앞에서 늘 공부만 하다가 지금도 공부에 미련이 남았는지 학원 원장도 있는 사람. 우리 학원 강사들 노동법 적용되니? 당연히 돼. 그 다음에 병원 운영하는 친구들. 야,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간호사인데? 의사인데? 다 노동법 적용이야. 예,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친구. 그 찜질방이 하나 있죠? 이 친구는 목욕탕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찜질방 사장님이 돼 있더라고요. 이름은 김현구. 어느 분이 그래요? 이 친구 이름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 괜찮아요. 걔 개명했거든요. 개명한 이름을 제가 못 알려드리는데요. 옛날 이름 김현구라는 친구가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뒤에 장편 애니메이션이 걸려있어서 제가 말로 쭉 풀게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래요. 영태가, 우리 같은 찜질방 노동법이 적용되냐? 그럼 우리 같은데 퇴직금 줘야 되겠네? 당연히 줘야지. 야, 그럼 연차휴가도 줘야 돼? 줘야 돼. 주휴일도 줘야지. 우리 찜질방인데? 찜질방에서 그 뒷정리하시고, 뭐, 세신사라고 이렇게 닦으시고 이런 분인데, 그 사람도 노동법이 적용이 돼? 적용돼. 왜? 그랬더니, 아니, 뭐, 나중에 전화할게. 그렇구나요. 아마 이 친구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찜질방 같은 걸 운영하면서, 과연 이렇게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일 이런 거 다 줘야 되는지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전화해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서 하나를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원래는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이게 오른쪽에 쿵 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다 말로 떼어볼게요. 자, 왼쪽 먼저 보시면. 제 친구 형부는 계약서를 하나 쓰는 거예요. 그래?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니까 찜질방 알바생들이 오면 9,860원 주자. 그럼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1년 이상 퇴직금 주자. 그 다음에요, 연차휴가라는 게 있죠. 입사 후에 한 달 만근하면 한 개씩 연차휴가가 나와요. 월차처럼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제 2년차 되는 그 순간부터는 한 해에 15개씩 나오죠. 그리고 2년에 하나씩 늘어나요. 오늘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1개월 만근하면 연차휴가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일주일 만근하면, 이건 뒤에서 우리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일주일 만근하면 유급 주휴일을 줘야 된다. 이렇게 계약서를 써보는 거예요. 썼더니 살짝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야,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서요, 계약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계약서는요, 알바생들에게 일단 시급은 비워뒀어요. 공란으로 비워두고요.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일은 없다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대신에 저 시급은 알바생들이 오는 대로, 그 알바생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 시급을 다 써줄 생각이에요. 3만 원이면 3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원하는 대로 그냥 시급을 다 그냥 무조건 써줄 생각이에요. 자, 제천국 형군의 찜질방에 알바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 계약서 2개가 있어요. A라는 계약서와 B라는 계약서. 이 계약서를 현구가 보여줘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자, 학생, 여러분들에겐 선택권이 있어. A 계약서, 9,860원에 퇴직금도 주고 연차휴가도 주고 주휴일도 주는 계약서 하나가 있고, 나머지 B라는 계약서, 시급은 일단 비워뒀어. 근데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일 안 줄 거야. 대신에 학생이 시급에 써달라는 시급 내가 그대로 다 적용시켜줄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계약서 A와 B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약서로 알바하실 생각이세요? 난 A로 할 거다. 아, 복잡한 거 싫구나, A. 네, 좋아요. 역시 거래소네요. 협상하실 줄 아는데요. 좋아요. 자, 그러면 난 B 계약서 쓸 거다. 나머지 분들은 알바 안 할 거다. 다큐가 아니라고요. 그냥 그죠?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좋아요. B라는 계약서를 쓰는 분들. 좋아요. B 계약서. B 계약서의 시급이 얼마면 일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좋아요. 한번 우리 거래소니까 거래 한번 해보죠. 3만 원. 좋네요. 5만 원. 네, 5만 원 계시고요. 좋아요. 10만 원. 네, 좋습니다. 10만 원 낙찰. 자, 10만 원 낙찰됐어요. 네, B라는 계약서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 10만 원으로 계약을 하면 좀 현구라는 이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거잖아요. 담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계약서를 체결할 때, B라는 계약서를 체결할 때 혹시 사업주의 강요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그럼 밑에 한 줄 쓸 수 있겠죠? 각서 하나 쓸 수 있을 거예요. 각서, 이 계약서는 사업주의 강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기해서 쓴 거 맞나요? 맞아요. 요즘 법률 시장에 되게 유행하는 말이에요. 자유의사에 기하여.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네, 근데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럼 자유의사에 기해서 이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계약서를 가지고 혹시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를 삼으실 거예요? 10만 원이요. 9,860원 받을 때 10만 원이요. 하루 일당 80만 원. 한번 저 여쭤볼게요. 시급이 10만 원이면 한 달 일하면 월급으로 얼마를 받아가야 될까요?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우리 과연 시급이 월급으로 어떻게 뿅 하고 바뀌는지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미리 답을 얘기 드리면 2천만 원 조금 넘어갈 거예요. 어떤 분 그럴 거예요. 4주 조금 넘어가니까 한 1,700만 원쯤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될 건데요. 아니요. 2천만 원 넘어갈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뒤에서 제가 산수를 통해 설명드릴 거고요. 여튼 자, 시급자리에 10만 원을 쓰고요. 각서를 썼어요. 이 계약서는 내 자유의사에 기해서 작성된 계약서다. 사장님의 강요는 없었다. 그리고 이 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삼지 않을 거다. 그래서 각서를 썼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우리 여기 구성원들께서 9,860원 받으실 때 10만 원 받아가시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원래는 뭐 한 서너 달 하다가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찜질방이 일할 만한 거예요. 왜? 손님이 없어서. 사장님은 피가 마르지만 뭐 일할 만한 거죠. 그래서 원래 3, 4개월 하려다가 한 1년, 2년, 3년을 채웠어요. 3년을 다 채우고요. 알바생이 그만두면서 사장님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장님, 3년 동안 일하느라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돈도 엄청 많이 모았고요. 일하는 재미에 빠져서 연차휴가도 못 갔네요. 연차휴가 수당 주세요. 그러면 한 3년 정도 일했는데 그래도 퇴직금을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근로자가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일을 3년이 지난 시점에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네. 법률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죠? 강사가 몰고 가는 분위기는 그죠? 지금 뭔가
있다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죠? 예,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현군의 찜질방 사건 네가 만들어낸 거지? 아니요. 실제로 제 친구 형부가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뭐라고 묻냐면요. 영태가 내가 그 찜질방에 들어오는 직원하고 분명히 내가 합의를 했어. 뭐라고? 퇴직금 없는 걸로 합의했어. 그래요. 근데 그래도 우리 퇴직금 줘야 돼? 줘야 돼. 야, 내가 각서 쓰고 지장까지 찍었어. 그래도 줘야 돼? 줘야 돼. 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게 노동법이야. 우리가 만약에요, 제가 각서를 써서 된다 그러면 제 강의는 아마 회사 측에서는 각서를 잘 쓰는 법과 근로자들에게는 각서를 안 쓰는 법을 말씀드렸어야 될 거예요. 근데 노동법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노동법의 작동 원리는 뭐냐면요, 퇴직금은 없는 걸로 합의했어 라고 하더라도 줘야 돼요.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 원래 없는데요. 그래도 연차휴가를 줘야 되고요. 퇴직할 때 연차휴가를 다 못 썼으면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연장근로수당은 안 주는 게 방침인데요. 포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돈 계산은 돼서 다 줘야 되는 거죠. 많은 사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근로자가 스스로 알고 한 합의입니다. 자유이사에 비해서요. 그러니 분명히 없다라고 한 걸 알고 합의했는데도 줘야 됩니까? 줘야 돼요. 단 예외는 있어요. 5인 이하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요,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수당은 안 줘도 돼요. 저희 법인이 4인을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네. 자,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인은 연차휴가를 줘요. 왜 주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최저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것들도 최저기준이에요. 이거보다 더 잘하고 있는데요? 그건 좋은 일. 근데 노동법이라는 건 이 최저기준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 노동법을 이해한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요, 누군가를 회사가 고용했다라고 하면은요, 법률적으로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따라붙는 법이 노동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 기업들, 대그룹의 여러 담당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노동법은 노동법이라기보다는 정확히는 노동규제에 가깝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규제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정해지면. 마찬가지예요. 인력 운용의 규제예요. 누군가를 고용했다라고 하면 그 고용이 된 순간부터 법률적으로 피할 수 없는 책임들이 회사는 부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법률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 미달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합의는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이 노동규제, 노동법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예.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딱 남게 되죠. 고용하면 책임지는 게 노동법인데, 그러면 우리는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이 규제로서 작동되고 있는지를 배우면 되겠죠. 예.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제가 오늘 몇 시까지죠? 1시간 반. 예, 그러면 지금 2시 30분이니까 딱 1시간 정도 할 거고요. 중간에 잠깐 쉴게요. 한 5분? 싫어요? 네, 잠깐 좀 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개들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좀 뭘 우선 얘기를 좀 드릴 거냐 하면, 보통 우리 가장 노동법의 기본이 되죠. 계약서 어떻게 쓰는지, 근로계약서라는 게 보통 어떻게 써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법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 임금이 있어요. 임금이 어떻게 작동되고 계산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한번 쭉 하고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조금 더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근로시간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저기 마지막에 계약직, 해고 이런 얘기들도 아울러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동영상인데요. 그냥 말로 때울게요. 2015년에 우리 헬이라는 친구가 알바천국에, 알바몬이죠. 알바몬에 나와서, 최저시급은 5,580원 이런 걸로 데이트를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 유튜브 같은 데 검색이 되실 거예요. 알바천국에서 당시에 참 듣보잡이라고 하죠. 전혀 못 들어봤던 유병재라는 친구가 나와서 광고를 찍어요.
어떤 광고였냐면 사장님하고 총 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너도 지켜준댔잖아. 그래서 막 싸우는 광고예요. 되게 재미없어서 망했어요. 그 광고는 뭐냐 하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서로 명확해지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싸운다 정도의 광고였어요. 근데 뭐 처참히 망해버렸어요. 그 망한 광고가 일단 재미가 없어서 망하기도 했지만은요, 뭐 때문에 망했냐 하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줘서 망하기도 했어요. 2015년 광고였고요. 자, 이 유병재의 광고, 그냥 싸울 일 없다가 아니고요. 근로계약은요,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다 쓰고 계시겠죠? 그죠?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돼요. 자, 우리 같은 전력거래소에서도 당연히 써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고용하는 모든 업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근로계약서를 쓸 때, 자,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요. 근로계약서는요, 서면 또는 구두로 체결해요. 이거 말이 좀 어려우니까 사례로 얘기 드려볼게요. 어느 회사의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대표님, 보통 좀 법인 대표니까 대표님이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저희가요, 직원 하나를 뽑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근데 애가 좀 이상해요. 왜요? 일하는 것도 영 시원치 않고, 어떻게 많이 좀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럼 얘기를 좀 잘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요, 저희가 다행히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근데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계약서를 써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친구한테 내일부터 나오지 마. 왜? 우리는 계약이 체결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정반대의 경우. 저희 법인에 가끔 근로자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나이 좀 지긋한 여러 이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제가 3일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3일치 월급이, 3일치 1급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아이고, 제가 계약서를 안 썼네요.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경우 시중에 되게 많거든요. 자, 우선 회사의 관점에서 얘기해 볼게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대표님, 다행히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자, 근로계약은요, 서면 또는 뭘로 체결될 수 있죠? 구두로 체결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 그 사람은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은 체결이 된 거예요. 고용이 된 거죠. 고용이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이 시작된 순간 그 사람을 함부로 내보낼 수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까지 하셨냐 하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근로계약서 체결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거든요. 이분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일주일간 사람을 쓰면서도 계약서를 안 써서 큰일 났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 다행히 안 썼어요 이런다고요.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생활에 도움. 계속 해볼게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에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큰일 났으니까 계약서 빨리 쓰라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어느 그룹에서 그 홀딩스라는 지주사가 있죠. 지주사에서 알바생을 썼어요. 첫날 이렇게 일을 시키려고 뭘 하려고 했냐면 스캔 이렇게 뜨는 작업들, 옛날 고문서들 스캔 좀 떠라 해서 그렇게 스캔을 이렇게 뜨게 하는 일을 시키려고 뽑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물끄러미 보더니 저 회사가 혹시 퇴근은 몇 시에 해요? 그랬더니 크게 늦진 않아요. 한 6, 7시면 다 퇴근해요. 그래요? 근데 오늘 저 좀 일찍 퇴근하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회사부터 안 나와요. 그 회사가 이 친구가 하루 인수인계 받다가 좀 지쳐서 안 나오나 보다 했거든요. 일주일 뒤에 고용노동부에 대표이사를 고소했어요.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그래서 그 홀딩스의 대표가 부회장님이시거든요. 아드님. 난리가 났어요. 고소되면 이제 노동부에 출석하셔야 되니까. 근데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나가야 되니? 알바생이 왔는데 그냥 빨리 가가지고 근로계약서를 못 써가지고요. 그렇다고 고소를 하냐? 뭐 이렇게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 친구 나중에 합의금 되게 많이 받고 합의해서 나갔어요. 이런 거예요. 뭘 자극적인 얘기해도 이제 좀 앞에서 자극이 되시는데 뒤로 갈수록 자극이 안 되고 제가 내려가서 할게요 이따가. 하여튼 그렇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체결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라는 걸 좀 강조해서 얘기 드리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정규직은 임금,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를 필수적으로 써줘야 되고요. 취업장소, 종사업무 써줘야 돼요. 계약직 마찬가지고요. 휴게시간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는요,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아마 우리 회사들, 뭐 다 법률자분들 검토받고 계실 거니까 이렇게 쓰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좀 더 알아두시면은요, 근로계약서 쓰는 거에서 넘어서서요, 교부도 해줘야 돼요. 온라인 교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언제든 클릭해서 내 걸 받아볼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매년 교부할 필요는 없어요. 주요 근로조건만 교부하시면 되는 거죠. 거기에 임금은 지구계산에서 나눠주도록 되어 있어요. 지구계산이 뭔지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나눠도 줘야 되고요. 그래서 회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연봉 협상을 하고 나서 주요 근로조건을 배포하는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죠. 자, 임금은 지구계산이라고 했는데요. 지급 방법,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이렇게 꼼꼼히 다 써줘야 되는 것 참고서나 알아두시자고요. 이건 아무래도 실무자들이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라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근로계에서 쓰고 계실 거니까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급여 명세서도 법률적으로 지구계산되어 있는 급여 명세서를 요즘 매달 받아보고 계실 거고요. 근로계약서는 이쪽으로 일단 접어두고요. 좀 더 핵심적인 내용,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임금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월급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월급을 얼마 받고 있다라는 것들 되게 익숙하실 건데 이 월급을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계산돼서 지급받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 노동법 책에 찾아봐도 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실무적으로 내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좀 알아두면 그래도 어디 가서 내가 노동법 그래도 잠깐 수업 들었는데 강의를 약간 들었는데 그러면서 좀 아는 척 하시기에 도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내 주변에 노동법과 관련한 사람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여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임금에 대해서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우선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걸려있는데 그냥 안 띄워놓고 얘기할게요. 혹시 손흥민이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가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정답은요? 손흥민은 월급 받지 않습니다. 민망하죠, 그죠? 주급받아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처음 임금의 기초편에 대해서 왜 손흥민을 띄워놓고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주급받습니다 라는 것들을 왜 먼저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는 월급 받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근로의 대가를 월 단위로 받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정도 있고요, 일본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는 일본이 옛날 모델이었기 때문에 일본 경제 모델 그대로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가 월급을 받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받아요. 제가 아시는 어느 사장님이 저 미국에서 공장장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대표이사로 오셨는데 저하고 식사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와, 나는 미국에서 공장 운영할 때 월급 계산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다. 되게 간단했는데 한국은 왜 이래?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의 월급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요, 그냥 이런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 오후에 직원 하나가 근로자들한테 물어봐요. 몇 시간 일했는지. 물어보면은요, 그거 곱하기 시급, 그리고 월급 줘요. 그래서 주급을 줘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무급이에요.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만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딱딱 떨어지는 거죠. 뭐 그걸 다만 2주에 한 번 주기도 하는 회사가 일부 있긴 있죠. 그래서 매주 주급을 받거나 2달에 한 번 주급을 받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미국은 이렇게 주급이고 유럽도 대부분 주급인데 왜 일본과 한국만큼은 유독 월급을 받을까요?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월급을 받는지는 지금 자기의 주급을 월급으로 바꿔달라는 제 둘째 딸 중2예요. 얘 투쟁에서 확실히 확인될 수 있어요. 맨날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월급으로 주면 안 돼? 주급이랑 똑같아. 아빠 더 안 줘. 그래서 나 월급으로 받고 싶어. 안 돼. 주급으로 가져가. 이거 왜 싸우고 있을까요? 제 딸은 왜 똑같은 돈을 받아가면서 굳이 주급이 아니라 왜 월급을 받아가겠다고 이러고 있을까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대학교 때 그죠? 엄마가 월급 보내주면 용돈을 월로 보내주면 그 한 10며칠 만에 목돈으로 다 써버리고 그 다음 이렇게 그런 경우는 저만 있나요? 그죠?
목돈 만지려고 월급으로 받았잖아요. 일본이 월급을 주는 이유도 똑같아요. 목돈 주려고. 그럼 그 목돈을 주면 우리처럼 다 쓰는 게 아니라 저금을 한다고요. 그래서 일본 경제와 옛날 한국 경제가 은행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목돈을 주면 그걸로 저축을 하고 이자가 예전에 한 13% 됐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건데 왜 다 외면하시죠? 이자는 원래 13% 아니었나요? 10% 이랬어요. 그렇게 월급을 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그 은행의 힘으로 경제를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급이 아니라 월급 형태를 띠게 된 거죠. 근데 이 월급이라는 게요, 좀 묘해요. 우리 거래소 월급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2월은 28일이니까 돈을 좀 적게 주고, 지금처럼 다음 달 10월이면 뭐 31일까지 있으니까 월급을 좀 더 많이 주고, 혹시 그렇게 주는가요? 아니죠. 그죠? 2월이나 10월이나 월급이 똑같아요. 그죠? 기본급이라는 건 똑같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월급을 안 주시니까 그 느낌을 모르시는군요. 전 2월이면 되게 슬퍼요. 뭘 좀 일한 것 같지도 않은데 월급을 내놓으래요. 그럼 똑같이 줘야 돼요. 네. 저희 보기는 전화하지 마세요. 너희 사장 이러고 다닌다. 이러면서. 네. 2월은 되게 짧은데, 네. 그다음 10월은 되게 긴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돈을 똑같이 넣어주죠. 똑같이 넣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월급이라는 게 아주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잖아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월급 제도라는 건 더 복잡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수지, 알바 천국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수지라는 친구가 2016년도에 광고를 찍어요. 그 광고는 뭐냐 하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쉴 수 있다. 그것도 돈 받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들은 제보하세요라는 광고를 찍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고가 망했거든요. 2015년에 유병재가 싸울 일 없어요라고 해서 되게 좀 부드럽게 얘기하다가 망했고요. 2016년도에 수지의 이 광고는 너무 세게 얘기해서 망했어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광고 당장 없애버려라라고 항의했던 그 광고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유튜브에 검색이 될 거예요. 여하튼 수지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우리가 일주일간 최소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사람들은 돈 받고 쉴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는 주휴수당이라고 해, 주휴일이라고 해, 유급휴일이라고 해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들 월급 명세서를 찾아보는 거죠. 나는 주휴수당 받고 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월급에 보니까 주휴수당이 게 안 적혀 있거든요. 우리도 아마 안 적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거래소에도요. 그러다 보니 난 주휴수당 못 받는데? 이렇게 하면서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같이 얘기를 좀 하면 우리 월급 계산이 훨씬 더 쉬워질 것 같고요. 역시 동영상 없이 제가 혼자 얘기를 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우리 월급 계산 이런 거예요. 주휴수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아마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월급 계산할 때 되게 좋을 거고요. 노동법의 여러 기사들이나 쟁점이나 최저임금 뉴스 나올 때마다 내가 기초상식처럼 하나를 가지고 계실 거라서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 주휴수당의 개념이 이런 거죠. 우리 좀 전에 제 친구 형부가 찜질방을 운영할 때 그냥 시급을 10만원씩 운영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호되게 경험을 하고 만약에 시급을 어떻게 주느냐. 하루에 10,000원이라고 치자고요. 하루에 10,000원이라고 치고 8시간을 일했으면 하루 8만원씩 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월요일날 일하면 8만원, 화요일 8만원, 수요일 8만원, 목요일 8만원, 금요일 8만원을 주고요. 그 근로자한테, 야, 홍길동씨 너 일주일간 일하느라 되게 고생 많았다. 토, 일 쉬고 우리 월요일날 만나자 라고 하면, 수지 광고에 따르면 이 사람은 범법자가 돼요. 뭘 해야 되냐면요, 월, 화, 수, 목, 금까지 8만원을 주고, 그래, 너 일주일간 일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다. 8만원 한 번 더 줄 테니 이것 받고 쉬어라 라고 해야 범법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휴수당의 개념. 한마디로 우리나라는요, 주 5일 일하고 월급은 6일 받아가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건데 괜찮아요. 뒤에서 제가 되게 쉽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떻게 얘기 드릴 거냐. 자, 이것까지 알게 되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월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실 건데요. 월급 계산하려면 몇 가지 산수가 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산수가 필요하냐 하면,
한 달은 몇 주죠? 우리 한 달이 몇 주예요?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예, 한 달이 4주 좀 넘어가고 5주 좀 안 된다, 그죠? 근데 법률적으로 이게 정확해야 돼서 행정해석이 딱 판례가 못 박아놨어요. 한 달이 몇 주죠? 자, 이렇게 돼 있죠? 한 달은 365일을 7로 나누면 1년 전체 주가 나오겠죠? 그걸 12개로 나누면 얼마라고요? 4.345주. 제가 매일경제 중소기업 사장님 이렇게 매년 모여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얘기 드리냐면 제 강의에서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딱 하나 기억할 게 있다 그러면 한 달은 몇 주라고요? 그럼 반응이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모두가 다 같이 외칠 때까지 저는 진도 안 나가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한 달이 몇 주라고요? 좋아요. 금방 따라하시네요. 한 달은 4.345주예요. 이거 하나, 이 숫자 하나 알아두시잖아요? 그러면 노동법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아는 사람이 되느냐 보여드릴게요. 자, 주 40시간으로 한 달을 일한다라고 하면은요, 4.345주에 40시간을 일하니까 174시간을 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시급을 10,000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시급을 10,000원이라고 치면 우리는 시급 10,000원으로 일한다는 건 174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최저시급이 10,000원이다라고 하면 월급으로는 174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럼 회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174만 원 정도의 금액을 주면 최저임금 피하는 건가요?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죠? 이게 힘들어요. 동영상으로 이렇게 꽝 하고 있으면 제가 좀 쉬어들어가고 할 건데 제가 일일이 다 몸으로 때우다 보니까. 자, 수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4.345주에 40시간, 174시간인데 만약에 일주일을 만근하게 되면 하루는 쉬는 게 법이야, 그것도 돈 받고 라는 대사가 나와요. 주일상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4.345주에 40시간에 8시간이면 209시간. 최저임금 10,000원은 209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에이시아 초급자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는 월급으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160만 원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주일상까지 포함해서 209예요. 자, 그런데 왜 수지가 저런 광고를 했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본급이 다 209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죠? 최소 209로 계산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기본급 안에 주일상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급 근로자들은요, 한 번도 주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받았지. 근데 이런 분들이 치킨집을 이렇게 차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급을 기준으로 자꾸 계산을 하신다고요, 월급을. 그러면 뭘로 계산하시냐면 174로 자꾸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주휴수당이 비어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게 주휴수당까지 포함돼서 209로 계산돼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라는 건 월급으로 209만 원 시대가 되는 거고요. 연봉으로 치면 2,508만 원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많죠? 아니, 적을 수도 있고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양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요, 우리 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요즘은 토론회가 좀 적던데 옛날에 100분 토론 이런 거 보면은요, 최저임금 10,000원이면 연봉으로 2,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편의점에서 두 사람 쓰면 연봉 5,000이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전국 각지에 사람 2명 쓰는 게 5천만 원 넘어가는 일이다를 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일까를 가지고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누가 그러겠죠? 서울에서 그 2명 5천, 2,500만 원이라는 연봉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라는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다른 데서는 좀 다를 수 있고요.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아쉽게도 토론회에서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명확하게 기억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건 결국 얼마냐? 연봉으로 치면 2,500만 원 조금 넘어가네가 되는 거고요. 내년 최저임금, 여기서 같이 알려드릴게요. 1030원이에요. 1030원이면 연봉 2,500만 원이 조금 넘어가겠죠?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이해되시는 도움 됐나요? 네. 자, 그럼 남은 쟁점 하나가 있어요. 저희 동네 이마트에 가다가 제가 너무 인상적인 하나 찍어봤어요. 몇 년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주 35시간은 시급이 9,700원이래요.
한 2년, 3년 전인 것 같아요. 최저임금 미달이죠, 지금은. 근데 주 14시간 일을 하면 시급으로 1,620원을 준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 35시간을 일하면 9,700원 적게 주고요. 조금 일하면 돈을 많이 준대요. 근데 많이 주는 숫자도 15가 아니라 14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앞으로 나중에 이마트나 이런 데 가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 제법 있어요. 기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초단기 알바라고 하기도 하고요. 알바 쪼개기 이런 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알바생들이 긴 알바를 못하고 알바 쪼개기 2개, 3개, 2탕, 3탕 뛰어요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쟁점이냐? 이제 아시는 거예요. 왜 14겠어요? 맞아요. 네. 15시간 넘어가면 주일상 줘야 되거든요. 뭔가 동영상이 있었더라면 더 뭔가 거대한 그림과 좀 뭔가 이렇게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연기가 조금 부족했나요? 대신에 좀 정확하게 알게 되셨죠? 주휴상이라는 건 15시간 일하면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쪼개기 알바 같은 게 있고 쪼개기 알바라는 게 만연하다 보니까 이마트 같은 데서도 주 35시간은 최저임금 맞춰서 어느 정도 주고 그냥 주 14시간이라는 건 주휴수당이 빠지니까 돈을 조금 더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시죠? 그래서 주휴상이라는 개념이 되게 보면 그냥 남의 일처럼 느껴질 때 이게 좀 복잡해지지만 우리가 그냥 간단하잖아요. 그죠? 일주일 일했으면 주휴상이라는 게 35시간 정도, 한 달에 35시간 들어가야 된다. 왜? 한 달에 몇 주라고요? 4.345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수당으로 어떤 금액을 가령 예를 들면 식대로 20만 원을 받아요. 식대로 20만 원 받으면 이 20만 원을 우리가 오버타임 할 때 1.5배 받는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20만 원을 시급으로 바꿔서 거기에 1.5를 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 4.345주라는 걸 알면 200%로 나눌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일부 회사는 226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들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뉴스 같은데 알바 쪼개기를 하고 있어 라고 주휴상 때문에 그래. 그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 토론 같은 거 볼 때 주휴상은 감안했나? 저 209로 계산해야 되는데 209가 없다 그러면 174야. 왜? 한 달은 4.345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이고요. 1급으로 78,880원이고요. 주급으로 제가 다 넣어놨어요. 473,280원. 월급으로는 2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금액, 주휴상을 포함한 금액과 뺀 금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것들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요 내용만 좀 들어서 이해하면은요. 그 다음에 저희들 실제로 HR 담당자들한테 이거가 전부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르쳐 줄 때 통상임금이다, 평균임금이다 이런 것들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뭐 굳이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만 좀 알아두셔도 그래도 오후 시간 한 30분 투자한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네. 강의가 뭔가 자꾸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서 한 5분 쉬었다가 새로운 마음을 한번 해볼게요. 네, 힘드실 텐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정확하게 3시에 뵐게요. 30분만 더 하면 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뭐 국감 준비하시고 다들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30분 어떻게 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뒤에 사실 내용이 조금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동영상을 소개해드릴 줄 몰라서 조금 그러면은 저가 우선 얘기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30분 남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근로시간을 얘기 드리는 거는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계약 기간 얘기 조금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 계약직하고 뭐 해고, 사직 뭐 이런 것들도 얘기 아울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핵심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그 내용 좀 먼저 하고, 왜냐면 근로시간은 회사마다 지금 현황들이 조금씩 다 달라서 제가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개요 위주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세요? 아니, 근로시간으로 갈까요? 네, 뭘 해도 상관없다, 그죠? 네, 좋아요. 자, 우선 계약 기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면 이게 노동법의 본질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계약서 많이 쓰시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그죠? 우리 뭐 그 계약서를 쓰실 때 뭐 전세계약 이런 것도 쓰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문계약, 그래서 1년 단위로 뭐 갱신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저 역시도 전세계약 이런 게 있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계약서 쓰실 때 계약의 종료기간이 있는 게 정상인가요? 없는 게 정상인가요? 계약의 종료기간이 있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죠? 물론 개인적으로 전세계약은 종료기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2년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보통 계약서라 그러면 계약의 종료기간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계약의 종료기간이 있으면 이상한 계약서가 있어요. 야, 이건 왜 계약의 종료기간이 있지? 그게 뭐냐?
이게 용량이 크니까 자꾸 안 먹네요. 네. 그게 뭐냐? 근로계약이에요. 근로계약서에는요, 야,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계약이 종료기간이 쓰여져 있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읽고 나면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계약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고 부르죠. 왜 비정규직이냐 하면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이 이상한 계약인 거예요. 노동법의 세상에서는. 우리 전세 계약에서는 기간에 정함이 2년으로 돼 있는 게 정상인데, 노동법은 반대예요. 기간에 정함이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야, 근로계약이 어떻게 기간에 정함이 있어? 그래서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2003년 이전에, 노사정위원회가 정하기 2003년 이전에는 이걸 비정형이라고 불렀어요.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야. 그렇게 불렀는데, 비정형이라고 하는 게 약간 망가진 계약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어감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2003년부터 노사정위에서 딱 정했어요. 비정규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약직이 왜 비정규냐? 비정규직이, 왜 계약직을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냐 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어서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2년에 한해서 기간의 정함을 둬도 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게 기간제법의 내용이고요. 2년이 넘으면 기간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게 무기계약이에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화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근로조건은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기업 같은 데 가보면 맨날 임원들이 그래요. 상무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희는 좋겠다, 정규직이라. 나는 임시 직원이야. 투덜투덜거리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러시냐면 사표 내고 그리고 계약직으로 2년씩 이렇게 계약을 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런 푸념어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임원들은 근로조건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근로조건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로조건과는 상관없고 법률적으로, 이건 법률적인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조금 달라요. 법률적으로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은 이상한 계약. 그걸 우리는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계약직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얘기가 되게 편해지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계약의 종료 모습, 계약관계가 딱 종료된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은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자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 근로관계 종료시키죠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개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향해서 우리 근로계약 종료시키자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해고라고 부르고요. 근로자가 사용자를 향해서 저 그만할랍니다 라고 하는 게 사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용어 두 개밖에 없어요. 당연퇴직 있던데요. 당연면직 있던데요. 이 여러 얘기들 있죠. 그 얘기들도 딱 여기에 모두 수렴이 돼요. 하나씩 볼까요? 자, 근로자가 저 그만할랍니다. 우리 근로관계 종료하죠 라고 하는 걸 법률로는 사직이라고 불러요. 근데 근로자가 그만두는 거잖아요. 근로자가 그만두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는 규제가 안 붙어요. 그리고 그 사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권고사직이요. 권고사직은 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을 가지고 요즘 노동위원회 사건이 되게 많아요. 약간 그런 거죠. 그래도 지구는 논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방에서는 썰렁한 분위기 때문에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지만 난 나와서는 사직이 아니야. 이런 경우 많아요. 안 됩니다. 그럼 무조건 사직이에요. 그리고 이 사직에는 규제가 없어요. 사직서는 내면 끝이에요. 이게 우리 권고사직, 사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반대편. 해고. 해고는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향해서 하는 모든 근로관계 종료 행위를 해고라고 불러요. 어제 지금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저기 울산에 있는 여러 가스 회사들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제가 좀 보고가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직원이 지금 한 달째 회사를 안 나오고 있어요. 추정컨대 여행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회사가 문자를 보내고 하는데 계속 잠수 타서 안 나와요. 이거 우리 무단결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의 많은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무단결근 7일이면 당연 면직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당연 사직된다, 당연 면직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당연 면직, 당연 사직은 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해고요. 왜? 회사가 그만하자라고 한 거니까. 그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면직한다. 이게 해고예요? 사직이에요? 해고요. 예, 해고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판례에 그 복잡하게 써놨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당연 면직은 해고이므로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거 그냥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사직이냐, 해고냐. 네, 제가 재밌는 케이스 하나 얘기 드리면요. 저희 빌딩에 위에 이제 스타트업들 제법 있어요. 오후 한 3시쯤 됐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이랬더니 혹시 거기 노무사님 되시죠? 예, 그런데요. 아, 제가 그 빌딩에 있는 사람인데요. 네. 사장님이 저 자꾸 사직서 내라는데 저 사직서 내면 안 되죠? 해고 다녀야 되죠? 이래요. 예, 뭐 사직서를 내면 아무래도 보호는 좀 못 받죠? 예, 감사합니다. 그걸 끊어요. 30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랬더니 예, 노무사님 되시나요? 예. 제가 그 빌딩에 몇 층인지 말씀 못 드리고 사업주인데요. 네. 근로자한테 3개월 줄 테니 나가라고 하는데 자꾸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 해고하면 안 되죠? 네. 감사합니다. 끊어요. 네, 똑같은 회사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근로자는 사직 못해요. 해고시켜달라니까요. 이거고요. 회사는 해고 못 시켜. 난 널 사직시켜버릴 거야. 이걸 하는 거예요. 이제 핵심이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해고. 그럼 이 해고가 뭐냐? 해고가 뭐냐면요. 해고는요, 그냥 수학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한 달이 몇 주라고요? 4.345주처럼 외우시면 돼요. 해고는요, 계약 해지를 하는데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계약 해지예요. 이렇게 하면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누군가를 내보내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당한 이유는요,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정당한 이유라고 불러요. 자, 그럼 그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무단결근 3일이면 당연 면직된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당연 면직은 해고죠? 그럼 무단결근 3일이면 해고되는 거예요. 그럼 무단결근 3일이라는 그 이유가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유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물론 잘못했어요. 근데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사유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징계는 돼요. 근데 해고는 좀 과하다. 이렇게 돌려보내요.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요즘 사적으로 뭐 개인정보보호법부터 해서 여러 개인적인 형사처벌 문제들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왕왕 있어요. 근데 회사의 근로 제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끔 휴가 내고 재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외에는. 근데 우리 만약에 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당연 면직에 처한다. 우리 뭘 보면 되죠? 이게 법률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유인가를 보면 돼요. 왜? 해고를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쉽죠? 그죠? 예, 그러면은요. 점이 하나 있어요. 계약 해지예요.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는 거. 그게 뭐예요? 기간을 정해놓으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어요. 야, 내가 그 계약서 보니까 6개월이 지났네? 그럼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어요. 왜?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그럼 이해가 좀 되시죠? 왜 계약직, 기간제를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지. 계약서에 기간을 정해놓으면요. 해고 법리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비정규직이라고 부르고요. 2년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 여쭈시더라고요. 횟수 제한 있나요? 현재 법리에서는 횟수 제한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봤던 횟수가 36번 계약했더라고요. 욕 나올 것 같은데 되게 나쁜 분이에요. 나쁜 비연인데 근로자한테 이런 거예요. 너 일 잘하면 2주 연장시켜줄게. 2주 지나면 너 잘했으니 한 달 연장시켜줄게. 그래서 36번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직원이 노무사 공부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이렇게 뉴스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현재는 이 횟수 제한은 없어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양쪽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요. 어떻게든 고용은 양이 우선 중요해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야, 질도 중요해. 이걸 가지고 횟수 제한을 둘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정책적인 다툼이 좀 있어요. 근데 현재는 횟수 제한은 없고 기간 제한만 있어요. 2년. 자, 그러면 이걸 아시고 나면 우리 이런 거 있죠. 기간제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2년을 넘겨도 되는 사람들에 대한 거. 가장 대표적인 게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 사람은 2년 넘어가도 되죠. 그
그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래소에도 혹시 노무사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무사님, 변호사님, 회계사님도 이 2년 이상 쓸 수 있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쓸 때 쓸 수 있는 거에 예외 경우가 좀 있고요. 대신에 갱신 기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개념만 한번 알아두시자고요. 되게 이해를 못하셔서 많은 이제 관리자분들도 이해 못하시고 뭐 협력업체 사장님들 너무 이해 못하시고 어떤 거 있냐면 아니 대표님 우리 어차피 계약직 2년이면 끝나는데 그 사람 조금 시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내다가 2년 계약 해지 통보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실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판례 법리가 갱신 기대권이라는 법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어떤 거냐? 이런 거 있죠. 회사에 들어가요. 정규직인 거 알고 들어갔더니 계약직이래요. 그래서 계약서 쓰면서 이거 계약직이네요? 괜찮아. 이거 형식적인 거야. 웬만하면 정규직 될 거야. 이런 거 있죠. 그럼 내가 정규직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럼 그 기대권을 법률적으로 인정해줘요. 이게 일반 민법에서는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노동법에서는 인정을 해줘요. 변호사님들도 깜짝 놀래요. 이 기대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권리로 인정해줘? 이상한데? 근데 그게 왜 이상하지 않냐 하면 아까 얘기드렸죠? 노동법에서의 근로계약은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게 기본값이라고요. 디폴트 값이라고요. 그래서 예외의 예외로서 갱신 기대권, 회사가 그 사람의 계약에 대해 갱신할 수 있다는 기대를 줬다 그러면, 그래서 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 계약직도 계약 갱신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요거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갱신 기대권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그 개념이 있구나 라고 해서 개념 정리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빨리 설명하고 나면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제가 근로 시간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고요.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로 시간. 이게 안 되죠. 죄송해요. 이게 계속 익숙치가 않아서. 넘겨서 근로시간. 자, 근로시간. 자, 근로시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장표. 근로시간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적인 근로시간을 딱 한 장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 회사에서 주 40시간을 지킨다라고 하면 요 틀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전부예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드리냐면, 제가 가끔 전화 받아요. 대표님, 저희가요, 삼성이랑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데, 납품을 맞추려고 하면 근무 시간이 되게 유연해야 되는데, 이 법에 보니까 4개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의 모든 근로 시간은 이틀 안에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럼 요거 한번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게 우리 근로계약과 관련된 전부구나라고 아실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시는 게 이거죠. 하루에 8시간이라고요. 일주 40시간이라는. 자, 우리나라는요, 주 52시간 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제도예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52시간이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주 52시간이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주 48시간이었던 적이 있어요. 1953년도. 그때는 주 48시간. 그 1989년에 주 44시간. 87년인가요? 44시간.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해서 2002년도였죠. 그때 법 개정되면서 주 40시간이고 지금도 주 40시간이에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데 노사가 동의하면 12시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는 회사 입사할 때 12시간을 합의하고 들어오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의상 52시간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전제는 근로자 동의 12시간. 그냥 특별이라고 되어 있죠. 특별 인가 연장. 노동부에 인가받으면 위급한 상황에서는 52시간 초과할 수 있어요. 가령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거나,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에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기겠네요. 옛날에 그 통신회사들 같은 경우에 가끔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52시간이 안 되면 노동부에 인가받고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요. 특별 인가근로라고 하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고요. 여기서 유연하게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선 4개밖에 없어요. 좀 더 엄밀하게 보면 2개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핵심의 용어만 적어놨어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 재량. 간주 재량은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가끔 질문 받아요. 노무사님, 우리가요 9시 출근에 6시 퇴근이에요. 네. 6시 1분 되면 1분만큼 돈 줘야 돼요? 라고 여쭈시는 경우 가끔 있어요. 줘야 돼요. 이게 1분인데 1분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원래 법의 원칙이에요.
이만큼 줘야 되겠죠. 그러니 좀 불편하니까 회사가 포괄임금 하는 거예요. 삼성이 좀 포괄임금 하고 있죠. 자, 6시 퇴근이 아니라 너가 7시 내지 8시 퇴근한 걸로 해서 월급을 조금 더 줄게 라는 식으로 미리 오버타임을 뭉쳐서 주는 거죠. 그걸 포괄임금제라고 하고요. 정확히는 포괄임금제라기보다는 고정 OT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실시하고 있고요. SK텔레콤 최근에 없앴는데 몇 년 전까지 시행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2018년 이전까지는 포괄임금제가 아니고 그렇게 포괄임금제였고 그 이후에 이제 포괄임금제가 없어졌죠. 고정 OT는 다 조금씩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 때문에 6시 1분이면 줘야 되냐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즘은 어떻게 관리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냥 6시 1분이면 관리하기 힘드니까 6시 10분으로 보고 10분만큼 주고 퉁친다 뭐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기도 해요. 좀 거래상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포괄임금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걸 아시면 간주근로시간제가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 가끔 이런 거 있죠. 한전 같은 게 대표적일 거예요. 우리 SK텔레콤에도 보면 기지국 선전탑에서 일하시는 분들 오후쯤 되면 장비 메고 나가신다고요. 뭐 SKONS 이런 데가 대표적인데 장비 메고 나가시면 이분이 6시까지 일했는지 6시 5분까지 일했는지가 애매해요. 그죠? 그런 경우 때문에 취업규칙에다가 우리 회사는 간주시간 근로제를 할 거야 라고 정해두면 그 인정돼요. 한마디로 현장 출근, 현장 퇴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간주근로시간제라는 거고요. 재량근로시간제라는 건 근로시간의 재량권을 근로자한테 넘겨놓은 가령 IT 회사, 뭐 기자, PD 뭐 이런 분들은 근로시간 측정을 안 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재량근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3일 회계법인도 이거 도입하다가요. 회계사님들이 발끈하셔서 민주노총 가입해 있죠. 우리도 OT 주세요. 그래서 지금 3일 회계 모르셨어요? 3일 회계법인은 지금 민주노총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안 웃기면 넘어갈게요. 자, 간주근로시간제, 제한근로시간제가 있고요. 이거는 각 직군별로 쓰는 거고 회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제도는 뭐냐면 탄력근로시간제와 선택근로시간제 이거 2개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선택근로제 하고 있죠. 선택근로제가 어떤 거다, 탄력근로제가 어떤 거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기왕 왔으니까 질문 한두 개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시간적으로 한 10분 남았어요.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참 넘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남은 시간 동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유연근무를 설명드리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기본형에 대해서 뭐가 근로시간이고 아니고 이걸 설명드리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이건 웬만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얼굴은 다 너희가 뭘 설명하든 우리는 다 받아들일 관용적인 자세가 있었는데 어떤 걸 설명 좀 더 드릴까요? 유연근무? 네? 저희가 유연근무를 하고 있어서 기본형 얘기 좀 드릴게요. 자, 기본형 얘기 드리면요. 저 어떻게 얘기 드리냐면 연장 야간 휴일 뭐 되게 기본적인 거죠. 1일 8시간 넘어가면 연장 근로 줘야 되고 야간 할증 붙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휴일 근로는 주휴일 공휴일인데요. 휴일, 주휴일, 공휴일과 관련해서 이거 자꾸 헷갈려 하셔가지고 말 나온 김에 설명을 좀 드리는 거 도움 될 것 같네요. 얼마 전에 저희 그 큰애 그 친구네 부모님이 그 병원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전화가 자꾸 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즘 명절 연휴 되게 많잖아요. 공휴일 많고 다음 주에 퐁당퐁당이잖아요.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퐁당퐁당에 간호사들 웬만하면 불러내야 돼요. 손님 안 뺏기려고. 그러면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면 이때 10월 1일날 임시공휴일날 나오는 직원에게 시급 10,000원을 기준으로 8만원 주는 게 맞을까요? 4만원 주는 게 맞을까요? 12만원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16만원 주는 게 맞을까요? 이걸 여쭤보시더라고요. 뭐가 맞을까요? 저한테 제가 전화해서 하는 게 대표님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달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자, 10월달 달력에 10월 1일날 원래 까만 날이었는데 빨간 날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이버 찾아보니까 유급 공휴일이라고 불러요. 그죠? 유급이잖아. 그러니까 이 유급에 있어서 나는 유급으로 8만원 더 받아야 돼. 그래서 8만원 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나와서 일을 했잖아. 일을 했으니까 일한 대가로 8만원을 받아야 돼. 그리고 휴일이잖아. 휴일은 가산수당 붙으니까
내가 4만 원 더 받아야 돼. 나 20만 원 받아야 돼. 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거 실제로 주장 되게 많이 해요. 동조가 되고, 뭐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고속버스 회사 난리 났어요. 매번 근로자들이 막 노동자 찾아가고 난리가 나요. 왜? 야, 다음 주 1일날, 3일날, 9일날, 나 20만원 받아야 돼! 이 얘기예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한 달에 몇 주라고요? 그만할까요? 지겨우니까. 4.345주예요, 그죠? 4.345주라고 할 때, 10월 1일은 이미 돈을 줬나요, 안 줬나요? 이미 돈을 줬어요, 그죠? 그죠? 이미, 그게 까만 날이든 빨간 날이든 이미 돈을 줘놨다고요. 그러니, 빨간 날로 획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8만원을 더 줄 이유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죠? 200% 계산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20만원 주장은 틀렸어요. 그럼 딱 하나만 남겠죠? 내가 나와서 일했으니 8만원 받고요. 가산으로 4만원 받아야 되니까 12만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주장이 하나 있고요. 어떤 분들 그래요? 아니, 뉴스에 봤더니 가산수당 50%만 주면 된다던데? 그러니 시급 8만원을 기준으로 난 4만원만 주면 돼. 그래서 4만원 주장이 있어요. 여기 정답이 있어요. 4만원이 맞을까요? 12만원이 맞을까요? 12만원이 맞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온데 물어봤더니 다 4만원이 맞다고 얘기해 주셨나봐요. 저한테 밤 10시 반에 전화 왔어요. 4만원 주면 안 되냐고. 안 돼요. 임금 체불이에요. 한마디로 이 빨간 날은 나와서 일하면 일한 대가를 별도로 받고요. 거기 50% 가산 받는 거예요. 12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괜찮죠, 그죠? 예.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요. 너무 주장을 하셔가지고 다른 노무사님들은 안 그러던데 그러면 제가 좀 쫄리잖아요.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그때 술 먹고 전화 받아가지고 4만원이었나? 이러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아시자고요. 나와서 일했으니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주장이 이런 거예요. 정말 헷갈리는 게 유급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까만 날에서 빨간 날로 바뀌는 순간 8만원 더 줘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 이미 돈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계산하는 거 이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해서 우리 유연근무 안 하는 거고요.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14시간 근무했어요. 이때 1급으로 얼마 받아요? 시급 만원 기준. 점심시간에 한번 뺄게요. 계산상, 그냥 편의상 뺄게요.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유급. 이날 주휴일이에요. 일요일날 나왔다라고 하면 원래 8만원 받을 수 있죠. 근데 월급제는 기본급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걸 받을 이유는 없어요. 대신에 일한 대가 9시부터 11시까지 일했으니까 1시간씩 14만원 받고요. 휴일이니까 쭉 가서 7만원 받아요. 그 다음에 주휴일이죠. 주휴일은 휴일하고 연장은 법률상 중복 가산 안 해요. 8시간 내에서는. 그래서 빼고요. 8시간 넘어간 거에 대해서 25,000원 계산되고요. 야간 밤 10시부터 11시까지 5,000원. 그래서 총 2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매경에서 늘 이장표 띄워놓고 얘기를 하면 갑자기 한숨이 막 나와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막 그럼 10월달에 얼마를 줘야 돼? 뭐 이러시는데 이게 정확한 법률 계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안 빼먹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더라고요. 참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하면 끝날 것 같네요. 2013년도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영국의 어느 회사가 담배 피면 담배 피는 시간 동안 일 안 했으니 월급에서 빼버릴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일이 될 줄 몰랐어요, 그때. 이제 우리 일이 됐어요. 이 담배 피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인가 일하지 않는 시간인가 이 쟁점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법률적으로 이거는 좀 논쟁이 많았는데 조금 정리돼 가는 분위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근로시간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 켜져 있는 시간과 불 꺼져 있는 시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디지털이에요. 전기처럼. 전력처럼 온과 오프예요. 온은 뭐냐 하면 유급, 불 켜져 있는 시간 이건 회사의 통제 내에 있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불 꺼진 시간. 불 꺼진 시간은 회사의 통제하에 없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무급인 시간. 이렇게 두 개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일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저 사람이 쉬고 있는지도 봐야 돼요. 한마디로 양쪽의 눈으로 저 사람의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담배 피는 시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온으로 볼 건지 오프로 볼 건지 양쪽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야 이거 일하는 거 아니잖아 담배 피는 건 이럴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그러겠죠. 야 이건 쉬는 것도 아니잖아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논쟁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재밌게 설명하는 시간을 질문 조금 받는 거라고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에서 담배 피는 시간, 그거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던데? 쉬는 시간으로 본다던데? 그래서 온 동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야, 하물며 삼성도 담배 피는 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보는데 우리도 그 담배 피는 시간은 다 빼고 월급 줘! 이래가지고 난리 났던 적이 있어요. 이거 정리할게요. 삼성은 근로시간입니다. 빼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정확히 왜 그런 소문이 났냐 하면 삼성이 원래 법률적으로 삼성의 담배 피는 시간은 오프예요. 쉬는 시간으로 보여줄 여지가 커요. 왜냐면 저는 뭐 삼성은 많이 안 갑니다만 하이닉스는 수시로 가거든요. 하이닉스에서 담배 피려면요, 그 왜 하얀 옷 입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옷 갈아입고요. 담배 피러 가려면 제가 시간 재봤어요. 한 20분 걸려요. 정문으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앞에 흡연장 보면 남자분들이 담배 3대, 4대씩 피워요. 잔뜩 이빨에 잔뜩 니코틴을 가득 채워놓고 들어가서 20분 걸어 들어가서 다시 옷 판복하고 이거 털고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하거든요. 담배 피러 한번 갔다 오는 게 30분, 40분 걸려요. 그런 회사는 그걸 근로시간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거기는 그 회사는 휴게시간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야 그거 그냥 근로시간으로 쳐주자 이런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삼성에서의 담배 피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가까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 이런 거예요. 우리 빌딩에 담배 피는 데가 바로 앞이에요. 한 2분 걸려요. 내려가서 잠깐 담배 한 대 피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봐요. 2분 걸려요. 삼성하고 다르죠. 근데 그 사람을 만약에 휴게시간으로 보자고요. 담배 피러 내려갔어요. 김과장 뭐해? 담배 피는데요? 그래. 그거는 휴게시간이니 너의 휴가 2분을 충분히 즐기다 올라와. 이러지 않죠? 당장 올라와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유급에 가까워요. 이해되세요? 판례가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뭐라고 정리했냐면, 판례 장표인데 이것만 띄워놓고 끝낼게요.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각 회사의 쉬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니 회사의 근무의 형태, 그 다음에 쉬는 모습, 휴게시설의 설비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하면 그걸 휴게시간으로 인정해 줄게라는 게 가장 최근의 법리예요. 이해 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쉬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불 켜졌는지 꺼졌는지 우리 전력처럼 양쪽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으시다. 이렇게 하면 근로시간에 대한 쟁점은 좀 끝난 것 같네요. 딱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자, 고용하는 책임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책임. 그 가운데 제가 근로계약에 반드시 써줘야 될 게 있다라는 얘기 드렸고요. 임금 계산할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자고요. 4.345주 그리고 주휴상.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그래 8시간 40시간인데 불 켜진 시간과 불 꺼진 시간을 좀 구별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직과 해고. 해고라는 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게 없는 거는 그냥 해지. 그래서 계약직을 비정규직이라 부르는구나. 요 내용을 제가 1시간 반에 걸쳐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하면 가볍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후 시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강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평소 이제 궁금하거나 좀 애매했던 그 문제들, 그리고 뭐 임금이라든가 근로계약, 근로시간 등 노무 관련 지식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기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강의 자료 연계에 조금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시인이라는 업계의 풍문을 이 강의로 입증해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차 정직원 노무대상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